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는 강원 지역의 낮 기온이 최고 17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에 가까운 날씨였는데요. 토요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따뜻해진 날씨만큼 대기가 건조합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도 발효됐는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위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먼저 살펴보고요. 단돈 1,000원에 점심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운 차림 식당이 있다고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의회를 개최했는데요. 관련 인터뷰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3월 1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기존에는 외부기관의 경영평가 용역을 맡기던 산하 출자 출연기관 17곳에 대한 경영평가를 직접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평가 대상 기관의 경영 목표와 성과 계약 달성도 등 경영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은 58.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7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실업자는 3만 2천 명,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계약에 맞춰 학교 온라인 소통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학교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 전화 대신 온라인으로 교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악성 민원 전화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학부모와의 소통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원도 내 학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곳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정치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득표전에 들어가죠. 여야 정당 후보의 대진표도 짜여졌는데 후보 공천 상황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춘천 가불 선거구를 끝으로 8개 선거구의 후보 공천이 마무리됐는데요. 일단 공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22대 국회 선거가 오늘로서 26일 남았습니다. 여야의 강원적 선거구 공천도 좀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다음 주 21일과 22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상 선거전은 지금부터 좀 돌입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선거구에서 오늘 현재까지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8개 선거구에서 모두 25명입니다. 대략 한 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이할점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네. 현역 국회의원 8명이 전원 공천을 받아서 재출마한다는 겁니다. 특히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을 선거구의 한기호 의원을 제외하고 7개 선거구 여야 현역 의원 모두 경선도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아서 쉽게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현역 의원 교체율이 0%인 지역은 강원도가 유일하고요.
대부분의 현역이 경선 없이 손쉽게 공천권을 따낸 경우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네. 선거구별로 좀 보면은 후보 공천이 가장 늦춰진 춘천 상황을 일단 보면 국민의힘 한교 의원이 지난 12일 3인 경선에 이어서 결선까지 가는 일정 끝에 허인구 후보를 제치고 힘겹게 공천권을 따내서 4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도 이 지역구에서요. 경선을 통해서 그 유정배 전 석탄고사 사장을 제친 전성 변호사를 공천 후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성 후보가 그 한교 의원의 그 4선 도전을 저지할 수 있을지 좀 이 지역구는 좀 관심이 모아지고요. 그 이 지역구에는 또 한 명이 있는데 이호범 전 강원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이분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그 춘천갑 선거구를 보면은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그 허영 국회의원에 맞서서 여성 정치 신인인 국민의힘 김혜남 변호사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 김혜남 변호사는 그 비례 현역 의원인 노용호 의원을 경선에서 꺾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구에는 그 새로운 미래의 그 강원도당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희련 전 국회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판세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춘천 선거구 상황을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른 선거구의 공천 상황은 어떤가요? 예, 강원 지역 그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원주 갑을 선거구는 그 현역 의원에 맞서서 그 상대 후보의 기세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원주 갑 선거를 일단 보면은 국민의힘 박정아 현역 의원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 원창무 그 3선 원주시장이 나섰습니다. 이 두 분은요,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 이어서 2년여 만에 리턴 매치로 펼쳐지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원주 의를 보면요, 정치 신인이면서 예산 전문가를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그 김한석 전 기재부 차관에 맞서서 3선 도전에 나서는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서로 맞붙게 됐고요. 네. 강릉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5선 도전에 나서는 국민의힘 그 건성동 국회의원과 당내 경선을 뚫고 올라온 그 민주당 김중남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장, 그리고 진보당에서 장지창 후보, 그다음 개혁신당 그 이영남 후보 이렇게 대결할 예정이고요. 또 한 명이 있는데 국민의힘 그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한근 전 강릉시장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돼서 모두 강릉에서는 5명이 출마하기 때문에 그 8개 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가장 흥미로운 후보들로 짜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홍천 행성 영월평창입니다. 이쪽은 그 홍천 연고인 그 조희련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춘천 갑으로 변경을 하면서 국민의힘 그 유상철 현역 의원과 민주당 허피동 전 홍천군수 이 양자 대결로 재편이 됐고요. 다음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에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맞서서 민주당 한호연 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유성호 전 태백 경찰서장 이렇게 3파전이 예상이 됩니다. 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에서는 3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맞서서 민주당에서는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출마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공천 후보를 확정한 만큼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말 선거 전 좀 볼만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강원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선거 조직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을 보면은 여당인 만큼 그 목표는 그 지난 2012년을 제안하겠다는 건데요. 당시에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그 9개 선거구를 싹쓸이했습니다. 이 기록을 다시 한번 이번에 재현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를 위해서 그 강원 선대위원장에는 그 강릉 선거구에 그 4선의 건성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건 의원은 도내 현역 의원 그 최다선으로 여러 번 선거를 치러본 만큼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총선 필승 카드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 건성동 의원은 그 이번 선거는 강원이 새롭게 도약하느냐 아니면 후퇴를 하느냐 이런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면서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가 긴밀히 협력해서 강원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반면에 그 더불어민주당은요 보수층이 두꺼운 강원 지역에서 최소 가반 의석을 차지하겠다 이런 선거적 전략입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그 현역 의원이 있는 춘천 갑과 원주를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를 위해서 현재 그 강원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그 춘천의 그 허영 국회의원이 강원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총선을 진두지휘할 계획입니다. 그 허영 의원은 그 이번 선거의 본질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접경 지역에 있는 강원도가 불안과 위기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 기조에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이번 주말이 대진표가 확정된 이후 첫 주말입니다. 예, 이번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해서 좀 치열한 경쟁이 좀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그 양당의 그 도당 지휘부에서는요, 향후 그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이 두 얼굴들을 강원 지역 유세 일정을 지원 유세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점차 선거전이 더욱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여야 정당이 공천 후보 중에서 여성 후보를 30% 이상 추천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지켜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원 지역구 총선 여성 후보가 극히 드물지 않나요? 어떤 상황일까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후보들을 좀 나열을 해드렸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역시 강원 지역구 그 여성 공천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이런 것을 좀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공천 그 확정된 후보를 중에서 여성 후보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그 김혜란 춘천 갑성구죠. 이 김혜란 후보가 유일하고요. 그 제3지대 정당으로 좀 확대해봐도 강릉에서 출마하는 개혁신당 이영란 후보 정도가 불과합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자료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1948년 제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4년 전인 2020년 21대 선거까지 강원 선거구에 출마한 여성 후보를 좀 살펴봤는데 그 제1대 재원국회 당시에 그 대한부인의 박인순 후보가 그 춘천에서 첫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여지껏 한 70여 년 동안 단 9명에 불과한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간에 그 지금 6대부터 16대, 6대 그냥 한 10대 정도는 아예 여성 후보가 없었군요. 그러니까 네. 이 기간이 한 40여 년이니까 40여 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 여성 후보가 없었다는 거고요. 네. 그 역대 여성 후보 9명도요.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는 그 정의당이라든가 사회당 등 이런 소수 정당과 무소속을 제외하고 여야에서 그 제1정당에서 공천한 여성 후보를 보니까는 유일하게 2016년 19대 총선에서 그 원주 갑에 출마했던 그 민주통합당 김진희 후보가 유일할 정도로 역대로 여성 정치인에게 강원 선거구는 좀 험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번 그 전국적으로 이번 그 22대 총선을 좀 집계를 해보더라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한 10%대에 머물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13일 기준에 여성 공천 후보는요, 전체 그 239명 중에서 28명, 그러니까 11%에 불과하고요. 네. 민주당도 217명 중에서 40명, 1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공직선거법상에 보면은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양당의 그 당원 당규에도 여성 그 의무 공천 비율이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은 이게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그 여성 정치인들은요, 그 정당별로 여성 후보에 대해서 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조직력이라든가 인지도 면에서 좀 진입장벽을 넘기 힘들다 이런 면에서 그 전략공천 등 더 가감한 여성 정치 참여 기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총선은 제3지대 정당의 등장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 조국혁신당에 강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입당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3지대 정당 중에서도 후발주자로 나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원주에서 강원도당 창당식을 열 예정입니다. 중앙당 그 공동 창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릉 출신의 강미숙 작가가 도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쉽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로 선거 전략을 세워서 새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앞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원주를 찾아서 그 도당 창당의 분위기를 띄웠고요. 강원 연고 인사도 연이어 영입 인재로 입당하면서 강원 지역에서도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6일에는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로 현 그 태백병원 직업환경
의학과장인 김선민 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과 또 그 홍천 출신의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 합류를 했고요. 11일에는 그 원주고와 서울대를 나온 이규현 전 검사가 입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원주 지원 판사를 역임한 김향연 문재인 정부 법무비서관도 최근 조국혁신당에 합류해서 현 정부의 법치주의 퇴행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들 영입 후보들은요 조국혁신당 그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 입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8분 지났습니다. 원주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단돈 1,000원으로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는 기운 차림 식당이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식당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요즘은 점심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해도 웬만한 음식은 10,000원은 내야 하죠. 네. 이 경제적 취약계층은 이마저도 없어서 끼니 해결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요. 작년부터 원주에는 단돈 1,000원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밥상이 생겼습니다. 밥을 먹고 기운을 내라고 이름도 기운차림 식당인데요. 기운차림 식당은 민간 봉사단체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점심을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2009년 부산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1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분께 1,00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기운차림 식당 최윤인 담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운차림 봉사단은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기운차림은 기운을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2009년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7개 지역에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점심을 1,000원으로 100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주는 19호점으로 작년 6월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기운차림 봉사단은 무료 급식 등 기존의 통상적인 봉사의 개념과는 다르게 식사하시는 분들의 자존감을 지켜드리고자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식사값을 1,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반찬은 김치 포함해서 3가지 반찬, 밥과 국이 나가고 어르신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부드러운 반찬 위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요즘 재료값만 해도 많이 올랐는데 요즘 상황에서 1,000원짜리라뇨. 정말 희소식입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웃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물일 것 같은데 식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네, 우선 기운차림 식당에서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봉사단이 힘을 합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소규모 반찬 봉사를 진행했던 기운차림 봉사단은 작년 식당 개업을 계기로 원주 지부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식당에서는 집에서 먹는 것과 같은 밥과 국, 반찬 4가지 정도의 백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선착순 100명에게 1,000원의 식사를 드립니다. 이용자가 무료가 아닌 적은 금액이라도 내고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최소 금액을 받고 있는 건데요. 기운차림 식당을 찾으신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행사하는 중에 만나서 소개로 왔었습니다. 1,000원 가격에 저렴하고 맛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예, 서민들에게는 식사값이 1,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고 맛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 실장님의 친절함과 상냥하게 손님을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쭉 이용하고 주위에도 이런 좋은 식당이 있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예, 카레밥이 아주 좋았고요. 냉이국 또 김치국, 된장찌개 이렇게 좋았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1,000원이라 해서 좀 미안한 감도 있었어요. 그래 한 번, 두 번 이렇게 오다 보니까 비록 1,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대접받는 것이 내가 돈 1,000원 주고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예의라고 그럴까요? 그 가치.
평일에만 운영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평일 점심. 어르신들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네, 사실 최소 비용인 1,000원을 식사값으로 받고 있지만 요즘 물가에는 턱없이 모자란데요. 기온차림 식당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식재료와 식당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회비로 부족한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후원도 받고 있는데요. 후원비나 식재료 등의 물품 후원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매일 식사 준비를 위한 자원봉사자도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원주 지역 소외계층의 점심 한 끼를 돕고 싶으신 분들은 기운차림 식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가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청소년 도의회에서 강원도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 지적되며 청소년 심리센터가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해당 내용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기해 주신 홍천여자중학교 3학년 강민서 학생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민서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8일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에서 개최된 청소년 도의회에서 이 자살 생각률이 높다는 그런 문제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학생의 입장으로 또래 친구들이 우울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은 크게 인간관계와 학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인간관계는 뜻대로 되지 않고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도 크게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 학업은 3학년이 되어 고입을 준비하며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공부는 재미없기 때문에 쉽게 무기력해지며 자존감이 낮아져 우울감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관계와 학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신 거죠? 네. 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이 직접 상담사로 나서는 청소년 심리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같은 청소년이 직접 상담사가 되어서 공감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보다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더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이 고민 상담을 하는 이유가 비슷한 시각에서 고민을 바라봐주어 효과적으로 공감과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를 고민 상담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분명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지만 이렇게 비슷한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해준다. 참 아주 창의적인 발상인 것 같은데 청소년들의 심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는 좀 어떤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가 제안한 청소년 심리센터가 시행된다면 각 지역의 전문적인 상담센터와 연결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청소년들이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몰라도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도움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청소년 도의회를 통해서 스스로 안건을 제안하고 또 찬반 토론도 거치면서 그야말로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해보셨는데 느낀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본 회의장의 구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학교와는 다른 그런 회의장을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웅장했고 네. 정말 의회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면서 너무 신기하고 멋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네. 네. 그리고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대단했고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저도 그 친구들과 언젠가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친구들과 같은 이미지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청소년 도의원 한 5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죠?
네,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민수 학생이 말씀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친구들을 또 칭찬해 주시는 이런 또 큰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천여자중학교 3학년 강민서 학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 방송국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원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